on your side 빅토리 그리고 학생이 다치지 않는 입시 빅토리 안녕하십니까 빅토리 입시대 이우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위 선생님을 모시고 2023학년도 수능 등급 컷이 이제 발표가 되었어요. 그죠? 예, 참 학생들 참 고생하셨는데 결과가 참 힘드네요. 그게. 그렇습니다. 네네. 오늘은 이제 2023학년도 수능 등급컷 보면서 올해 입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학생이 받은 점수를 토대로 가장 높은 대학에 합격하길 바라는 마음의 영상을 찍고요. 주관적인 평가와 전략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어부터 한번 볼까요? 작년에 비해서 1등급 표준 점수가 엄청 많이 이렇게 내려갔습니다. 5점이나 내려갔죠? 그렇죠. 5점이. 큰 점수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 몸으로 느껴질 점수죠. 이게. 작년 1등급 컷이 표준 점수가 131점이었는데 이번 연도 126점으로 5점이나 하락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면 일단 표준 점수는 내 성적과 평균과의 거리입니다. 즉 내가 어려운 시험에서 나만 잘 봤어 라고 한다면 표준 점수가 많이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다면 올해처럼 이렇게 내려가겠죠.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수능의 국어, 기조 매우 쉬웠습니다. 여기서 유심히 바라봐야 할 부분이 올해 1등급이 19,858명, 작년에 17,900명 정도였습니다. 그 말은 작년에는 난이도를 가르는 문제가 많았지만 올해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이렇게 결론이 도출될 수 있겠고요. 2등급을 보게 되면 31,160명인데 작년에 32,561명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올해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정말 한 끗 차이였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능 최저를 보통 3개 정도를 맞추는 친구들이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도 생겨버립니다. 차라리 문제가 어려웠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문제가 전체적으로 쉬워서 한 문제 틀리면 표점이 와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 반대로 3등급의 경우는 작년보다 8,000명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2합 6, 7 이 정도를 맞추는 친구들이 또 문제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연도 국어로 최저를 맞추는 친구들은 정말 피눈물이 나지 않았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정말 왜 이렇게 문제를 내서 우리 학생들을 끝까지 힘들게 하는 건가? 좀 답답한 부분들도 있겠죠. 저희 가장 지금 충격인 게 가채점 결과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가 지금 학생들이 가장 충격일 거예요. 아마 국어 같은 경우는 문제는 좀 쉬웠는데 채점 기준을 보니까 점수는 많이 낮았고 그러니까 난 최저는 맞출 수 있겠다 생각한 학생들이 많았는데 결과를 딱 열어보니까 이거는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한 단계씩 다 내려갔다는 정도로 지금 말이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시험이 쉬웠다라는 거를 하기는 했지만 학생들한테는 정말 좀 짜증났다. 성적표를 받아보는 순간 정말 뭐가 앞이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학생 여러분들 많이 힘들어했을 것 같은데 이제 또 방향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국어 표점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작년에는 149점부터 144점까지가 올해 이렇게 300명대 이렇게 돼버리게 되었고 작년에 표점 143, 142 그리고 141 일부가 올해 표점 133으로 돼버리는 이러한 경우가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작년에 최상위 입결 폭이 즉 같은 서울대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점수의 폭이 넓었다고 치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표면적인 입결도 낮아질 뿐더러 동점자와 함께 매우 입결 폭이 좁아지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1등급이 표점 149점부터 131점까지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단계의 폭이 대폭 축소가 되면서 134점부터 126점까지가 1등급이거든요. 표점이 19단계에서 9단계로 줄어들게 돼버려서 극상위권 대학은 아마 내년에 결과가 나와 봐야겠지만 올해보단 표면적 입결은 조금 하락할 수 있으나 70% 컷과 50% 컷의 큰 차이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어요. 정말 한 문제로 합불이 결정된다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정말 올해 국어만 봤을 때는 그 흔한 이야기가 실제로 발생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보다 미세하게나마 표준 점수가 조금은 하락을 했는데 이 정도의 하락은 학생들에게는 표면상 느끼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올해 수학 1등급이 표점이 133점, 작년보다 4점 정도 낮게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2등급 컷은 126점으로 작년과 1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 보아 2등급까지는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만 작년보다 등급을 가르는 문제가 적었다라고 해석해봐도 괜찮겠죠. 이번 연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학을 잘 본 친구들은 매우 유리하겠습니다. 또한 교차 지원이 상위권에서 매우 강해질 전망인데 서울대는 교과 평가가 있으니까 뭐 다소 어렵다고 치면 연대 고대부터 시작해서 건동홍 라인까지는 교차 지원이 매우 심해질 것으로 판단되게 됩니다. 또 이렇게 국어가 낮게 되고 수학이 이렇게 표점이 올라가게 됐을 때는 어떻게 좀 보시는 바입니까? 작년에도 다들 느끼셨을 거예요. 그 교차 지원 문제가 지금 가장 심각한데요. 지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어 점수가 작년에는 어느 정도 표점이라는 게 상당히 높았는데 올해는 지금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수학 같은 경우는 작년과 표점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당연히 수학을 잘 보게 되는 학생들이 당연히 인문계 쪽으로 교차 지원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당연히 문과 상위권들은 정말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 수학 여기 단순히 여기 점수에서도 좀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여기 점수들은 지금 선택 과목에 대한 게 나눠서 돼 있지가 않아요. 표준 점수 같은 경우도 미적분이 가장 높고요. 확통이 그 다음이고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기하가 지금 표준 점수가 가장 낮거든요. 어차피 지원하는 학생들이 기하가 워낙 적기도 하고 문과 쪽 학생들은 확통을 많이 선택하고 이과 쪽 학생들은 미적을 많이 선택하는데 당연히 여기서도 미적 선택한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하게 되면 당연히 유리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문과에서 상위권 학생들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내년이 됐던 올해도 그런 경향이 많이 느껴졌는데 미적을 선택해야 되는 게 필수 요소가 될 수도 있어요. 올해도 그게 많이 느껴졌는데 지금 내년에는 더더욱더 이게 심해질 것 같고 어차피 확통이 됐던 이적이 됐건 기하가 됐건 4점짜리 세 문제를 풀어내느냐 안 풀어내느냐로 점수가 갈릴 텐데 이 세 문제 푸는 거에서 공부량이 아무리 미적분이 많다 하더라도 이렇게 표점 차이가 많이 나게 된다면 문과에서도 당연히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최상위권에서 당연히 필수 요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이 작년에 교차 지원에 한번 당해봤는데 올해 국어도 그러니까 작년에는 뭐 국어도 어려웠고 수학도 어려웠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이번에 국어를 아무리 잘 받아봤자 표점이 밑으로 내려와 있고 대신에 수학은 그대로라면 수학을 잘 본 친구들은 정말 잘 올라갈 것이고 기존에 있었던 이 문과 상위권 친구들은 이제는 어디를 가야 되나 참 걱정이 많습니다. 예, 정말 이게 구조적인 문제긴 한데 이거를 학생들이 해결할 수는 없는데 결론적으로는 맞아. 진짜 미적분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맞아. 공부량이 아무리 늘어난다 하더라도 부담이 되더라도 이렇게 결과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 된다면 당연히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따라가는 것도 중요한데 이건 교육부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 교육부를 뭐라고 하고는 싶은데 참 이게 예민하기도 하고 그분들도 솔직히 본인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있으셨을 텐데 이런 효과는 생각 못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봐서는 이런 거를 당장에 변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대입제도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분들께서 이제 적응해 갈 수밖에 없겠다. 이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이 기조를 정확하게 따라가셔서 본인에게 원하는 대학 입시를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문과 애들 미적도 해야 되고 참 이렇게 돼버리면은 참 문제가 여러모로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2022학년도 수학 도수분표표를 비교해서 2023학년도를 봤을 때도 최고점이 지금 147점, 145점이고 그 단계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국어의 단계 때문에 수학의 단계가 조금 더 커 보일 수 있다는 경향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또한 이제 여대, 그러니까 이화여대 숙대 같은 경우는 여것만 보고 여자친구들 것만 보고 계산을 했을 때 작년보다 1등급 비율이 여자친구들이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여자친구들이 공부를 잘했다라는 느낌보다는 전반적으로 등급대에 이제 인원수가 많아진 4천 명 정도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영어인데요. 영어로 수능 최저를 바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거를 보면 작년과 다른 점을 좀 알 수 있습니다. 1등급이 7,000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은 영어에 대한 부담이 크게 없었다는 건데 문제는 2등급, 3등급 친구들이 현저히 줄었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3등급은 15,000명 정도가 줄어들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2합 6, 2합 7을 수능 최저로 바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인원수가 줄어들었고 믿었던 국어마저 등급 컷이 이렇게 확 올라버리니까 문제가 심각해져 버리는 거죠. 앞으로 이런 기조는 계속 유지될 텐데 이러면 또 학생들 양극화도 심해지고 이번 연도 수시 준비생들에게는 너무 차갑지 않을까? 내년엔 더 심하겠죠. 내년엔 자기소개서도 없어져, 자율활동, 자율동아리도 없어져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러면 또 내년에 또 재수생 급증, 2024학년도 애들 더욱 심해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겠죠. 그렇죠. 이제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 평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학습을 할 때 당연히 이제 9월 넘어가게 되면 9월 평가 모의고사 보고 나게 되면 당연히 공부를 좀 안 하는 경향이 많아져요. 그러면 그 얘기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극상위권들이야. 그때 조금씩만 정리하더라도 되지만 3등급에서 이런 3등급 이하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습량이 떨어지면 확실히 그게 차이가 많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만약 올해 예비 고3 같은 경우나 재수를 좀 빨리 결정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는 지금 초반에 조금 양을 좀 하실 수 있을 때 여유가 좀 있을 때 하셔야지만이 이런 나중에 뭐 최저 문제에서도 그렇고 등급선에서도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문제를 좀 많이 볼 수 있게끔 영어 학습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확보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사탐 같은 경우는 작년과 큰 차이가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여기 보니까 뭐 생윤 같은 경우 67점, 뭐 윤사 같은 경우 68점. 근데 문제가 정치와 법이었어요. 67점, 63점 이렇게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 엄청 어려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이제 저희 학원에 다녔던 학생 중에 정법 선택한 학생이 있었는데 진짜 수능 현장에서 나오자마자 연락을 하는 얘기가 정법 역대급으로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정법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솔직히 인원들이 그렇게 많은 과목은 아니거든요. 그쵸.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게 생활과윤리 그리고 뭐 사회문화 그 다음이 이제 한국지리가 되는데 그 인원에 대해서 그 많은 인원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랑 이런 적은 적은 부분에 부분에 학생 수가 적은 이런 과목에서 이게 난이도가 이게 된다라는 거는 정말 이게 표점이 정말 크게 차이가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나중에 되게 되면 이제 뭐 탐구에 대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는지 이게 학습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선택에 대한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참 이게 학생들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과탐은 어떤가요? 과탐도 작년에 비해서 과탐은 왜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과탐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좀 점수 때나 저 최상위권 인원들을 보게 되면 화원이 조금 뭐 어려웠다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고 그에 비해서 물리원이 조금 더 쉬웠다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큰 영향이 있거나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비슷한 수준 유지됐고 어차피 인원수라는 것도 제일 정해져 있는 게 다 있기 때문에 뭐 과탐 같은 경우도 작년과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각 대학교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니까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변환 표준 점수가 아니라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그냥 표준 점수예요. 근데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를 한번 볼게요. 최고 조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법이 지금 74점이에요. 여기 보니까 표준 점수가 최고점이. 네, 제가 생윤 윤서 사문 경제가 72점이요. 그러니까 정법을 선택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2만 5천 명 정도가 생윤 윤서 사문 경제를 선택했을 때의 최고점이 지금 146점이 나오고 곱하기 0.8 하니까 116.8이에요. 최저점 조합해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한국지리 애들 많이 할 텐데 한국지리 지금 67이 최고점입니다. 동아시아사 보니까 어디 갔어? 동아시아사 2만 명 정도인데 이렇게 선택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105점이 나온다고요. 이 서울대학교 최고점 만점에서 10점이 넘어가 버리 11.2점이 차이가 나잖아요.
요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뽑기 잘해야 된다. 이게 지금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게 한국지리는 상당히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 되는데 정법은 그에 비해서는 조금 덜 선택하는 과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학생들이 선택할 때 본인이 진짜 정법이나 이런 데서 뭐 학습하는 게 편하다 이런 학생들은 문제되진 않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과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조합에서 이제 생윤이나 윤사 같은 경우는 뭐 윤사보다는 사문과 생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많이 선택하니까 이런 걸 선택하겠지만 정법은 정말 이게 너무 변수가 커요. 뜻이 만약 이번에 정법을 선택했다고 하는 학생이 어떻게 보게 되면 정말 확실히 좀 유리한 걸 고지를 삼을 수 있겠죠. 근데 한국지리는 워낙 많이 선택한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도 지금 점수가 이렇게 낮다라는 거는 정말 이제 본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많이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과탐도 예외가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과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최고 조합을 따지는데 이제 과탐 1 과목과 2 과목이 섞여야 되겠죠. 여기 같은 경우는 화원이 지금 75점이고 물투 생투가 71점입니다. 그래서 아까 똑같이 146점 나오고요. 혹은 지구과학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 화투를 선택한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 이 정도 점수가 나오죠. 근데 문제는 물원 선택하고 G2 선택한 친구들. 네가 70점, 67점이니까 또 109점 차이, 109점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간극이 발생된다는 거죠. 어려웠는데 잘했니를 평가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선택 과목의 유불리에 따라서 정말 뽑기에 따라서 이렇게 발생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과학탐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그래도 서울대 준비 학생들은 좀 다를 수 있는 게 생명과학을 투 과목은 생명과학을 좀 많이 선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덜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원 과목이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원 과목도 지금 생원과 지원이 많은데 화원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한 절반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화원 선택한 거가 영향이 있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요. 투 과목은 그래도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지원하는 거 아니니까 영향은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과는 그래도 문과보다는 조금 더 선택하는 게 편하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연세대학교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연세대 같은 경우는 올해도 작년과 같이 변환 표준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100분이 92점 정도를 여기서 한번 보게 되면 과탐 응시자들에게 더 많은 이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자연 계열은 국어가 지금 22%, 수학이 33%, 탐구가 또 33%예요. 이렇게 본다면 수학자라고 과학자라는 친구가 정말 좋은 점수를 받게 될 건데 문제는 얘네들이 이제 다른 데서 올라오는 이런 교차 지원 친구들이 국어랑 수학이 비중하다고 생각하고 과탐도 똑같이 올해랑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교차 지원은 너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어에 대한 표준 점수가 많이 낮아진 상황에서 지금 인문계 같은 경우는 수학과 국어의 비율이 똑같아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훨씬 유리했고 과탐 같은 경우도 변환 점수가 훨씬 높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교차 지원한 이과생들이 훨씬 유리하고 진짜 문과생들이 솔직히 연대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거의 최상위권 학생들인데 정말 그 학생들에 대한 그 고민이 정말 클 것 같아요. 뭐 서울대야 뭐 그냥 뭐 교차 지원 교과 평가가 있으니까 교차 지원에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치더라도 연대 같은 경우 이렇게 만약에 올해도 이런 식으로 발생이 돼버리게 된다면 과탐을 보는 친구들에게 더 유리하게 평가를 하게 된다면 과연 이 인문 국제 요 라인에서 문과 최상위권 친구들이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작년보다 더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네요. 에휴,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학생들이 정말 이게 공부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어서 더 그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예. 같아요.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작년에 서강대학교가 교차 지원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거는 서강대학교가 수학을 많이 보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서강대학교와 성균관대학교의 변환 표준 점수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서강대 같은 경우 과탐이 지금 71이에요. 근데 지금 사탐이 66이고 그러니까
둘 다 만점을 받더라도 5점이나 차이 나버리게 되는 거고, 물론 이제 90점 밑으로는 100분이 90점 밑으로는 별로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사탐이 더 유리한데 이런 친구들의 교차보다는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의 교차가 더 심하다는 거겠죠. 네. 반면에 성균관대 한번 볼까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사탐이 지금 변환 표준 점수가 좀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90점대 밑에 애들도 지금 3점이나 크게 차이를 벌려두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아 성균관대가 작년에 이제 교차 지원이 줄어들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런 영향도 일부 있지 않을까. 서강대학교가 교차 지원이 높았던 것도 이런 일부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국어가 요번에 이제 표준 점수가 정말 낮게 형성이 되었는데, 만약에 사탐 변환 표준 점수가 작년과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기조로 나오게 된다면, 인문계 상위권은 거진 그냥 뭐 힘들다라고 봐야겠죠. 아무래도.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그렇긴 한데 정말 하면 할수록 그 안타까움만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 서강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뭐 연고, 서성한 밑에 있는 이하 이제 학교들이 이미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국어 33.3, 뭐 수학 33.4 이건 바꿀 수가 없는데 문과 애들 살리려면 이거라도 이 변환 표준 점수라도 과탐보다는 조금 더 높게 잡아서 정말 뜻이 있는 교차 지원 친구들만 교차를 해라. 단 사탐을 이길 만큼의 실력이 있는 애들을 데리고 와라. 라는 식으로 사탐의 변환 표준 점수를 좀 더 높였으면 하는 바람은 있어요. 그래야지 일반고 인문계 상위권 친구들이 안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이게 그런 변화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입제도가 변하는 건 상당히 힘든 경우고 이게 몇 년 후에는 변화가 올 거예요. 당연히 올긴 하겠지만 지금 당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조금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대학에서 약간의 뭔가를 인문계 학생들에게도 조금 희망이 있는 걸 제시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쵸. 이거는 다 바꿀 수는 없지만 모집 요강 이미 나온 거 다 바꿀 수는 없지만 요거는 바꿀 수 있잖아요. 어차피 20일 날 이후에 이제 변환 표준 점수가 공개가 될 테니까 요거라도 좀 그냥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인문계 친구들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예, 그것 때문에 저희가 계속 안타까움을 많았는데 참 아,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인문계 학생들도 진짜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 이게 희망이 없으니 참 이과에 치이고 뭐 본인 공부한 거에 또 치이고 이러니 참 힘든 것 같은데 한번 저희도 한번 바라는 봅니다. 교수님들 이거 혹시 보고 계시면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저께부터죠. 위 선생님이랑 이제 나온 이후로 계속 분석하면서 이러면 문과 망하는데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제도를 바꿀 수 없으면 본인 적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거를 좀 발휘해서 준비를 잘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마무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빅토리 입시랩의 이우승 대표와 하다스터디의 위쌤이었습니다. 오늘은 좀 무겁게 마무리를 짓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즐거운 방송,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